안녕하세요, 호들랩스입니다. 오늘 영상에선 저희 호들랩스 헬륨 커뮤니티나 다른 많은 헬륨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좀 덜 혼란스러운 헬륨 채굴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기를 설치했는데 채굴이 안 됩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이 질문은 제가 어떤 헬륨 커뮤니티를 가도 가장 많이 들은 질문입니다. 그 말인즉슨 아직 한국이 헬륨 채굴이 초기 단계여서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헬륨 채굴기를 설치하면 24시간 동안 설치되는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채굴이 되는 건지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헬륨 채굴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비컨, 송신에 대한 보상이고, 두 번째는 위트니스, 수신에 대한 보상인데요. 헬륨 익스플로러를 통해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이 기기는 저희가 삼성동에서 지금 운영 중인 헬륨 채굴기인데요. 이 기기가 보상 내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기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컨 보상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비컨은 말 그대로 내 기기가 신호를 송신하고 이 신호를 다른 기기들이 받았을 때 나오는 보상입니다. 지금 여기 보상 내역 중에 보시면 전부 다 위트니스인데, 자, 여기 4일 전에 브로드캐스트 비컨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신호를 보냈고 지금 노란 줄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이 기기들이 제 신호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때 보상이 한번 주어집니다. 이렇게 브로드캐스트 비컨을 했고 0.019 이 기기들과 이 기기들에게 신호를 송신을 한 보상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 비커닝은 채굴기가 작동되고 있다고 해서 계속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안테나가 전파를 방사를 계속 하고는 있지만 비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헬륨 네트워크에서 랜덤으로 선정을 합니다. 오늘은 이 기기가 비컨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내일은 이 기기가 비컨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전 세계의 모든 헬륨 채굴기는 똑같이, 근데 이 주기가 2일에서 3일에 한 번 비컨을 한다고 수치상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10일 동안 비컨을 안 하고 있다. 나는 하루에도 4번을 했다. 나는 지금 아예 비컨을 안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기기가 오작동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평균 수치가 2에서 3일에 한 번이기 때문에 이게 꼭 2에서 3일에 한 번씩 찍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평균적인 수치를 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비컨을 안 하다가도 하루 만에 비컨을 4번, 5번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만 봐도 비컨을 최근에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1일 지났고 2일, 3일, 4일 전에 비컨을 한 번 했습니다. 2, 3일 정도 지났으니까 비컨을 오늘은 해야 되는데 오늘도 비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비컨을 합니다. 그래서 비컨을 안 한다고 해서 물론 무슨 20일, 30일 기기의 오작동을 의심해 봐야겠지만 기기가 작동을 정상적으로 대부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위트니스 보상입니다. 위트니스는 내 기기가 다른 기기의 신호를 받았을 때 주는 보상인데요. 아까는 여기에 있던 나의 채굴기가 기준점이었는데 이번에는 기점이 여기 바로 아래에 있는 채굴기가 기점이 됐습니다. 이 기기에서 신호를 쐈고 이 신호를 제가 받았고 여기에 있는 사람이 받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사람이 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이 바로 위트니스고, 신호를 받은 것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0.039 HNT를 받았네요. 결론은 채굴기를 설치했다고 해서 이더리움 채굴처럼 24시간 동안 내내 채굴하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헬륨은 통신망 구축하고 그리고 운영하는 거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헬륨에서는 2, 3일에 한 번씩 이 기기들에게 너 지금 통신망 끊기지 않고 잘 운영하고 있어?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헬륨 네트워크에서 비컨을 할 기기를 선정한다는 의미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만한 내용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컨 같은 경우에는 4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지금 3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위트니스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많을까요? 위트니스는 말 그대로 제가 신호를 다른 기기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주위에 있는 모든 채굴기들도 제 채굴기와 똑같이 신호를 송신을 하는 비커닝 타이밍이 됐을 때 송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기기가 4시간 전에 신호를 쐈던 타이밍이 있었던 겁니다. 그 타이밍에 제 기기가 이 신호를 받은 거고, 저는 그 타이밍에 이 신호를 받은 거에 대한 보상을 여기서 받은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커닝과 위트니스는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고, 어떤 분은 나는 받는 게 잘 되니까 뭐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 헬륨이라는 건 내가 자리가 좋아서 다른 기기들의 보상을 잘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신호를 주는 누군가는 신호를 잘 주기 위해서 좋은 안테나를 썼을 수도 있고, 좋은 위치를 잡았을 수도 있고, 엄청 높이 다른 기기랑 통신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한 이 상향 평준화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신호를 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냥 방 안에 채굴기를 두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도 통신이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럼 헬륨 채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은 해봤고, 자,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면 채굴이 잘 되나요? 이게 가장 궁금하시겠죠. 왜냐면 보상 채굴이 잘 돼야 되는 게 기기를 산 이유이기도 하니까. 그러면 채굴이 잘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장애물이 없는 시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부로 잘 노출된 안테나, 세 번째로는 주변 지역에 채굴기들이 얼마나 분포가 되어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 나의 위치와 그리고 나의 높이와 이 기기들이 어느 정도 같은 선상에 있는지, 통신을 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지가 필요합니다. 헬륨은 기기 간 통신이 일단 잘 돼야 채굴이 되는 겁니다. 뭐 전기가 잘 들어오고 인터넷이 잘 들어오고 빨라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인터넷은 어느 정도 그냥 우리가 업무용으로 쓸 정도만 받쳐주면 되고, 원활하게. 그리고 전기도 진짜 얼마 먹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해봐야 500원, 1000원, 1000원이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통신이라는 게 굉장히 물리적입니다. 그래서 안테나가 바라보는 시점 기준으로 전파를 쐈을 때 너무 막히겠다 싶으면 그 막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스팟을 찾는 게 사실 채굴이 잘 될 수 있는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안테나가 신호를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잘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돈을 번다. 이거는 저희 대표님도 하시던 말씀인데 헬륨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잔소리 한번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 조건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 클레버 브루넷 와이퍼이라는 이 채굴기는 유튜버 구기재님의 채굴기인데, 이 처음에 설치를 하셨을 때는 이게 한 달 전에 설치를 하셨어요. 근데 아무런 보상 내역이 없습니다. 한 20일 동안 혼자 비컨 열심히 쏘면서 메아리를 쳐도 한 번의 보상이 없던 그런 채굴기였는데, 그때 어떻게 설치되어 있었었는지 먼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창문 바깥으로, 원래는 이게 내부에 있었는데 제가 바깥으로 한번 빼보자, 그러면 조금 더 낫지 않겠냐 라고 해서 바깥으로 뺐습니다. 그래도 똑같은 결과를 보여주더라고요. 똑같은 결과를 보여줬고, 이건 오른쪽에서 찍은 거고, 이거는 왼쪽을 찍은 겁니다. 이렇게 앞, 뒤, 옆이 다 막혀 있어요. 그리고 이 건물 사이 이 간격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냥 저희가 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파를 쏘면 바로 이 콘크리트나 이 벽돌 벽에 유실이 되는 겁니다. 어디로 퍼져 나가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건 안 되겠다. 무슨 수를 써야 된다. 채굴기도 돈 주고 샀고, 채굴을 열심히 해보려고 설치를 했는데 채굴이 아예 안 되니까 우리 옥상에 한번 허락을 맡아서 옥상으로 한번 올려보자 해서 현재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옆에 건물들이나 높은 빌딩도 일단 없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이 건물이랑 거의 비슷한 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야도 바로 앞에 간격에 있는 건물에 막히지 않고, 뭐 건물들이 조금 높은 건물들이 있지만 바로 앞이 아니고 좀 멀리 있기 때문에 이 전파가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옥상이기 때문에 360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지금 좀 고이득의 안테나를 썼기 때문에 멀리까지 또 신호 세기가 닿아가서 좀 더 좋은 성능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14일 전, 그러니까 약 2주일 전에 이거를 갈아 꼈는데, 갈아 끼고 그리고 옥상에 설치를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위트니스를 계속, 신호를 계속 받았고, 그리고 신호를 쐈고 처음으로 쏜 겁니다. 이게 여기도 신호를 쏘고 받고 쏘고 받고 쏘고, 그 뒤로부터는 한 번도 보상이 끊겨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채굴기가 받고 있는 보상이 2주 정도 됐는데 1.7개 정도를 받았습니다. 괜찮은 수익이죠. 여기에 그리고 앞으로 지금 금천구 이 독산동 쪽에는 채굴기가 더 늘어날 예정인데 더 생기면 아마 더 연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 달에 지금 14일 기준 1.7개면 한 달이면 3.4개인데 충분히 4개까지도, 또 이게 왜냐면 설치를 하고 안정화가 되면 그 뒤로부터는 또 좀 더 많은 채굴기랑 또 연결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게 나날이 변수라는 게 좀 있어서 뭐 날씨의 영향도 받고 반사 작용도 받고, 왜냐면 도시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아마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럼 무조건 옥상이 답이냐?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옥상을 굳이 추천드리는 건 시야가 트였고 360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일단 좋습니다. 신호를 송신하고 수신하기에 아까 말씀드렸죠? 잘 전달하고 잘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채굴이 잘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이 헬륨 채굴기를 설치하시는 분들은 옥상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까 저희 삼성동 근처에 있는 채굴기인데, 지금 청담동 쪽에 이것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채굴기인데요. 여기는 지금 4층 빌라입니다. 4층 빌라에 3층에 있고 조그만 테라스가 있는 그런 곳인데, 지금 설치 상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아까 거기보다는 훨씬 다른 건물들이랑 간격도 좀 좁고 전방이 그렇게 트인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야에서 물리적으로 봤을 때 높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다른 건물들이 이 건물에 비해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안테나 전파가 뻗어나갈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위쪽 한강을 넘어서 이 위쪽에 이 게이밍 이 조작하는 이 채굴기들 제외하고요. 이 채굴기들은 여기에 있다고 표시되어 있지만 여기에 있지 않은 채굴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존재하는 채굴기들이랑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아까 옥상 같은 경우에는 전방향으로 다 연결이 되었다고 하면 이 채굴기는 지금 옆쪽 그리고 딱 한강 넘어 이쪽 안테나가 바라보고 있는 딱 요 부분만 지금 연결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왜냐? 그 아까 3층 빌라는 뒤쪽은 테라스이기 때문에 이 뒤쪽은 아예 막혀 있어요. 벽에. 근데도 이 기기와는 연결이 되었어요. 왜일까요? 왠지 찾아봤어요. 이 기기는 여기에 있는 기기 2개 다 매우 높은 지금 고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중간에 있는 이 빌딩들을 높아도 여기가 워낙 이 채굴기가 워낙 높게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어서 전파가 거기까지 도달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예로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채굴기 같은 경우는 저희 헬륨 커뮤니티 다른 곳에서 발견했던 분인데 이렇게 설치를 하셨어요. 일단 이 주차장과 매우 가까운 걸 보면 여기는 한 2층 정도밖에 안 되는 저층인데, 지금 보시면 이 안테나를 설치한 곳 전방에 건물들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가깝게 있지 않아서 이 전파를 완전히 막질 않았어. 어느 정도 이 전파가 방사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전방에 어떤 장애물이 있느냐, 가로막지는 않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일단 채굴기들이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테나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기점으로 내 안테나가 전파를 쐈을 때 그 전파를 받아줄 수 있는 기기들이 존재하느냐,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도 그렇고 지금 여기 부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위에 내가 전파를 쐈을 때 이걸 받을 수 있는 기기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채굴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설치를 하면 채굴이 잘 되는지는 몇 가지 예로 보여드렸으니까 어떤 곳에서는 헬륨 채굴이 하기 좀 어려운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곳에 설치하면 안 되는 건가요? 1번은 사방이 막혀 있는 곳,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주변에 다른 채굴기가 없는 곳, 이런 곳들이 헬륨 채굴을 사실 하기 좀 어렵습니다. 우선 설치하시는 곳에 전방 시야가 빽빽하게 막혀 있으면 신호를 주기도 어렵고 받기도 어려워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기들이 워낙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예상외로 잘 되기도 합니다. 왜냐면 도심에서는 뭐 창문, 표지판,
뭐 이런 전파를 반사할 수 있을 만한 물체가 많기 때문에 전파가 뭐 여기서 튕겨서 저기다 막 통신이 되고 막 이런 경우도 저희가 좀 어이없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건물 사이사이 틈이 좀 있다. 제가 막 아파트에 사는데, 왜 아파트는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단지 사이에 틈이 좀 넓다. 그럼 그 사이로 또 엄청나게 뻗어나가기도 하더라고요. 주변에 다른 채굴기가 없는 곳, 사실상 이게 가장 채굴을 하긴 어려운 곳이죠. 왜냐면 다른 기기랑 내 기기랑 통신이 되었을 때 채굴이 되는 것이지, 내 것만 이렇게 설치해 놓는다고 누가 이렇게 헬륨 코인을 주지 않거든요. 그 통신에 대한 대가로 이제 헬륨 코인을 주는 건데, 주변에 채굴기도 거의 없고 다른 멀리 있는 기기들하고 내 기기 사이에 장애물이 엄청 많고, 그러면 서로 막 진짜 높게 안테나를 설치해서 안테나를 이렇게 바라보게 이렇게 서로 주고 받을 수 있게 설치를 하지 않는 한 통신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물들의 방해를 최대한 받지 않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바라보거나, 주변 채굴기들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들이 내 높이와 대동소이한 그런 곳들이 제일 적합합니다. 이런 곳들은 근데 웃긴 게 주로 지방이 많습니다. 왜냐면 큰 건물이나 높은 장애물이 없어서 신호를 송수신하기에는 오히려 지방, 이제 시골 이런 곳이 훨씬 좋은데, 통신할 채굴기가 없는 게 가장 큰 단점인 거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이제 채굴기를 돌리시는 분들은 지인분들하고 구매 전에 자리를 한번 맞춰보고 각각 네 대씩 구매하셔서 약간 농사하듯이 자전으로 돕니다. 그 예를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처음엔 이제 저도 이걸 이렇게 보다가 신기했고, 누가 이거를 하는지는 처음에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헬륨 커뮤니티 이쪽 저쪽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 여기가 영광입니다. 지금 여기 설치하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지금 여기 설치하신 분 거의 다 지인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닥다닥 이렇게 붙여서, 그리고 안테나를 서로 마주보게끔 했겠죠. 근데 여기는 그게 좀 손쉬운 게, 집들이 대부분 그렇게 높지도 않고, 높다고 하더라도 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채굴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통신이 매우 잘 되고 있고, 한 기기당 평균 5개, 6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저는 이 채굴기를 보면서 또 좀 놀랐는데, 아마 이 채굴기가 이 시내에 있는 채굴기들 모두 바라보는 그런 지역에 설치된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 거의 시내에 있는 모든 채굴기들을 다 통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고창, 조금 올라가면 고창이라는 곳인데, 여기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기도 지인분들끼리 거의 설치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뭐 두 개, 막 한 곳에 두 개 한 분들도 있고, 4개 한 분들도 있고 한데, 서로 통신이 다 되게끔 자리를 잡아 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시골에다가 이렇게 채굴기가 많이 없는 지역에 시골에다가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방법도 추천을 드리곤 있습니다. 사실 모르는 사람한테 이걸 같이 하자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걸 설명할 수도 없으니까 차라리 내가 뭐 여러 대를 구매해서 하거나 아니면 지인하고 같이 하거나 해야지만 이렇게 채굴이 되는 거지, 사실 헬륨 채굴기가 없는 곳에서는 헬륨 채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절대 되지 않는 방식이고, 무조건 구매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채굴기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미리 어떤 장소에 설치를 할 건지, 그리고 주변에는 얼마나 있는지, 그런 거를 미리 봐드리고 나서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그겁니다. 자, 이제 그럼 어떤 곳에서는 헬륨 채굴을 하면 조금 힘든지 안 되는지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은 이것도 되게 궁금하세요. 안테나 만능설? 뭐 약간 그런 것처럼 안테나만 바꾸면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혼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번째 질문은 사제 안테나를 추가로 구입해서 설치하면 채굴 보상이 올라갈 수 있나요? 이거는 정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사제 안테나 설치가 절대 필수는 아니에요. 내 안테나 설치 위치가 기본 안테나로도 충분히 다른 채굴기까지 신호가 유실되지 않고 송신하고 수신하고 다 돼서 채굴이 잘 된다면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사제 안테나를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조건들은 제가 3가지로 나열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채굴이 어느 정도 되고 있지만 그 멀리에 지금 내가 신호가 닿고 있는 그 채굴기들 외에도 그 좀 더 멀리에도 채굴기들이 있다면, 사람이 욕심이 있는데 그 채굴기들이랑도 통신을 해서 채굴을 하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이득에 신호 세기가 센 사제 안테나를 써서 그 기기들과도 통신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 일단
안테나는 저희는 무조건 외부에 설치를 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그래야 하나의 벽이나 하나의 창문이라도 장애물을 우리가 생략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뭐 좀 더 넓은 그리고 높은 시야를 확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신호를 다른 사람들이 송신하는 걸 내가 수신했을 때, 안테나가 아무래도 기본 안테나는 보통 20cm 뭐 요 정도 하는데, 지금 모든 제품들의 기본 안테나 크기가 한 요 정도 됩니다. 사진으로 보면 좀 길어 보이는데 이게 한 2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cm. 근데 물리적으로 일단 안테나가 이렇게 20cm짜리가 있고, 이렇게 뭐 1m 20cm 이런 게 있으면 신호가 왔을 때 받는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수신하기가 훨씬 좋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제 뇌피셜도 아니고, 제가 안테나 전문가는 아니지만 안테나 전문 회사에도 방문해서 안테나에 관련해 가지고 자세하게 제가 좀 물어봤었고, 그에 대한 설명을 들었었고요. 그리고 헬륨 공식 커뮤니티 디스코드에서도 안테나 관련해서 진짜 무수히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결국 안테나가 통신을 하는 전파를 쏘는 거기 때문에 안테나가 핵심이다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욕도 많이 먹으면서 이런 내용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실제로 안테나가 방사를 하는 패턴과 이 지금 헬륨 채굴에 적용되었을 때의 상황을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빗대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dBi라는 게 안테나의 신호 세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보시면 3dBi일 때는 폭이 큽니다. 이렇게 전파를 송신하는 폭이 크고, 9dBi일 때는 여기 지금 120도죠. 3dBi일 땐 120도, 9dBi일 땐 60도, 15dBi일 땐 30도. 그리고 쏘는 형태가 이렇게 안테나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도너츠 모양으로 360도를 쏩니다. 이렇게 위로 수직으로는 쏘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쏘지 않고 옆 몸통에서 이렇게 전파가 생성돼서 가는데요. 이게 dBi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폭이 좁아지면서 세기를 몰아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테나를 상담을 드릴 때 어떤 위치인지를 먼저 여쭤보고 사진도 부탁드리고 주소까지도 받아서 확인을 하는 이유 자체가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황마다. 지금 이걸 간단하게 이걸 보면 대충 감을 잡으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 dBi는 세기가 이렇게 멀리 나가지 않는 대신 주변의 채굴기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넓은 커버리지 각도를 갖고 있습니다. 상하로. 근데 이제 이 위에 9dBi 같은 경우에는 이 쏘는 빔폭은 초반에는 이렇게 샤프하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점점 퍼집니다. 갈수록.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시골에 사시면서 채굴기들이 내 채굴기와 좀 멀리 있을 때는 좀 신호 세기가 센 걸 사용해서, 왜냐면 높이는 거의 다 비슷하시더라고요. 시골 같은 경우에는 고이득에 신호가 센 걸 추천을 드리고, 도심에 있는 분들은 주변에 워낙 채굴기가 많기 때문에 이득이 또 너무 세다고 해서 좋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아파트는 너무 고층이기 때문에 너무 고층에서 나 혼자 신호 세기가 센 안테나를 쓴다고 해서 나는 그럼 정말 하늘로 그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신호를 받는 위치에는 다른 채굴기는 없을 확률이 많아서 최대한 이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안테나를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안테나를 구매하고 안테나를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신 분들한테 드리는 조언입니다. 이런 안테나를 바꾸고 나서에 대한 후기를 주십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는 기본 안테나를 쓰셨을 때고, 여기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 8dBi의 안테나, 10dBi였나? 여튼 고이득의 안테나를 썼을 때인데, 확연히 이제 송신하는 거랑 수신하는 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신호 세기도 세기지만 일단 싸지 안테나를 쓰고 케이블을 써서 부착을 하게 되면 외부로 꺼내서 장애물이 없는 곳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이미 내부에서 한번 손실이 날 수 있었던 가능성을 줄여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호를 송수신하는데 더 좋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분, 뭐 저희 통해서 안테나 구매하신 분은 아니지만 이분도 전후가 이렇다고 하세요. 안테나 바꾸기 전에는 요 정도 채굴량이 나왔는데 바꾸고 나서 바로
폭등을 했습니다, 거의. 근데 이분은 물론 위치도 좋으시겠죠. 이 안테나를 썼을 때 최대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위치를 가지셨기 때문에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안테나가 세기가 꼭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안테나가 이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 안테나를 어디에 설치하고 위치하고 어떤 걸 고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근데 이미 채굴이 잘 되고 있으시고 시야가 잘 뚫려 있다면 물론 하면 좀 상승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미 채굴이 잘 되고 있는데 내가 굳이 몇만 원씩 투자해가지고 이런 안테나를 구매해야겠다 생각이 안 드시는 분들은 구매하지 마세요. 이게 일도 조금 더 많아지는 거고, 오히려. 자, 여기까지 헬륨 커뮤니티에서 유저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들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앞으로도 헬륨 채굴은 사실 나 혼자만 설치해서 잘 되는 뭐 이더리움 채굴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당장 내 채굴기 앞에 설치되어 있는 그분이랑 나랑 통신이 되어야 이게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채굴이기 때문에, 뭐 커뮤니티나 이런 곳들 통해서 많이들 소통하시고 어떻게 하면 채굴이 잘 될지 자기만의 노하우도 좀 개발을 하셔서 공유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상 하단 링크에 보면 호들랩스 헬륨 커뮤니티라는 단체 카톡방이 있습니다. 저희는 디스코드 방도 지금 만들어 놨고요. 지역별로 소통하실 수 있게 아무쪼록 서로 잘 소통하고 채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체하십시오. 감사합니다.